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됐다고 하는데 우리도 친한 친구 사이에는 네. 고언을 하잖아요. 그 친구가 듣기 그럼요.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조언도 하고 네. 그게 당연한 이 인지상정의 이 관계인데 그걸 안 할 것 같다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 네. 혹을 하나 더 붙여올 수 있다. 네. 걱정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세일즈하는 거는 일본 국익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니까 하겠죠. 당연하죠. 네. 그럼 일본 우리의 입장. 국익은 뭔가? 그렇죠. 우리 어민들과 또 우리 횟집 등등에서 자영업자들의 이익, 우리 국민들의 이익 그걸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게 네. 대통령의 제1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같아서 보면은 일본이 좀 동조하는 모습만 보이는 정부의 뭐 일일 브리핑이라든가 정부의 이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강화하는 목소리 이런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유튜브 보니까 우리 정부 광고로 삼중수소의 안전성 뭐 이런 것들 네. 광고하고 있더라고요. 일본보다도 우리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홍보를 더 열심히 더 열심히 하고 하는 것 있는 것 같아서. 같아요. 사실은 예. 국익 차원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네. 우리 국익에 도움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렇죠. 방류 자체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 없죠. 없죠. 네, 네. 근데 왜 그것을 계속 홍보를 하냐. 홍보하고 네. 일본 편을 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한일 관계를 개선한다는 명목하에 너무나 국익을 훼손시키고 네. 국민들의 안전까지도 이렇게 손해를 봐가면서 일본의 편을 들고 있으니 너무 한심한 것이죠. 네. 네. 오늘 뭐 진행될 걸로 예상되는 이 정상회담 네. 결과 지켜보면서 다음 주에 한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난 주말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방한을 해서 2박 3일 일정을 마치고 갔는데 네. 보니까 들어올 때부터 김포공항에 입국할 때부터 시위대의 항의를 받으면서 그렇죠. 2시간 정도 네. 공항에 예. 계속 있다가 네. 뭐 나중에 취재진하고 시위대 없는 쪽에 이제 빠져나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일정을 쭉 따라가 보면은 그날 이제 밤에 늦게 왔기 때문에 뭐 일정이 없었고 다음 날 유국희 이 원안위원장 만났고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 만났단 말이죠. 네. 그날은 IAEA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 그렇죠. 그 다음 날 9일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만났습니다. 네. 여기서 뭐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했지만은 사실상 그로시 사무총장은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은 안 한 셈이잖아요. 네, 그렇죠. 할 말만 하고 그냥 간 건데 그 당시 어떻게 보십니까? 참석했던 예. 위성곤 의원이나 양 의원하고도 통화를 해봤더니 네. 우리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로시 사무총장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일관되게 뭐 그것은 국제 기준에 맞다, 네. 뭐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안전하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그것은 의혹만 더 키웠다고 봐져요. 사실은 그로시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네. 외교관 출신이거든요. 아르헨티나 외교관 출신. 아르헨티나 예. 외교관 출신인데 외교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거죠. 아. 말로는 과학을 맺히면서 예. 지금 아마 태평양 연안 국가들 다니면서 또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 방류가 이런 걸 홍보하고 홍보대사 하는 같아요. 것 같아요. 일본의 네, 홍보대사. 예, 예.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이 일본 입장에서는 IAEA 보고서를 무기 삼아서 그 들고 아니 네. 안전하지 않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정부도 확답 결론은 안 내렸지만 사실상 그러니까 일본이 계획대로 하게 된다면 이거는 우리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오늘 한겨레 단독 보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이 2013년 설치된 이 알프스 다액종 제거 설비 설치된 이후에 IAEA로부터 실제 성능 검증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알프스 성능 검증이 이뤄졌다라고 설명해 왔는데 이것과 달라가지고 좀 논란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검증도 안 됐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과연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느냐 신뢰성 문제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번 IAEA에서 낸 결과 보고서는 네. 저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 이것은 알프스에 대한 알프스. 검증을 하지 않았어요. 네. 알프스가 잘 작동이 돼서 나올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결론을 낸 거죠. 사실은 예를 들면은
알프스 이런 것들은 고장이 날 수가 있고, 그렇죠. 또 필터 여러 가지 문제. 또 그 성능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네. 하는데 이러한 것들의 검증 과정 없이 알프스가 잘 작동이 돼서 나온 오염수를 가지고 네. 검사를 한 거가 첫 번째 문제고요. 그걸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샘플 채취 자체가 네. 원래 IAEA에서는 3번 정도 이 시료를 해서 한다고 했어요, 여러 번. 근데 한 번 1차 한 걸 가지고 결론을 내버린 거죠. 아. 그리고 시료 채취 자체도 뭡니까? 위에 물만 떴다고 하잖아요. 네. 전체적인 거가 아니라. 그리고 그 기본 자료를 일본이 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거죠. 네. 일본은 유리한 자료만 줬을 거 아닙니까? 시료 채취를 위에만 한다든가 뭐 등등. 그러니까 사실 원천 자료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네. 결과물은 또 다르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것이 생태 변화라든가 그렇죠. 또는 미래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지 문제가 될지 네. 또 국제사회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방사능이 플랑크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네. 또 플랑크톤을 먹는 그 조금 더 큰 고기 이런 것과 생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사능은 사실은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려면 오랜 세월이 걸리잖아요. 네. 관광길 거쳐서. 그러니까 플랑크톤이나 이런 미세한 되는 영향이 더 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축적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먼 미래에 대한 예측과 주변국에 대한 예측이 빠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인데 네. 마치 이것은 대단히 신뢰할 수 있는 것 같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큰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봐요. 큰 조금 문제, 전에 예. 얘기했지만 IAEA 기구 자체가 생태 변화라든가 이런 걸 전문적으로 그렇죠.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네,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을. 네, IAEA는 원자력은 방사능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실제 네. 두 가지 측면으로 해요. 하나는 무기로 쓰든가 하나는 평화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뭐 하잖아요. 그래서 IAEA는 원자력을 평화적 이용을 권장하는 단체고 네. 이것이 또 무기로 가지 않도록 감시하는 기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생태 변화라든가 환경 변화라든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원자력 안정하니까 이거 평화적으로 많이 써라 권장하는 기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염수 이렇게 나와서 방류하니까 문제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서는. 아하. 평화적 활용을 권장하는 기구니까 그런 네. 마인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사실 그러기 때문에 IAEA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신뢰를 못하고 일본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지금 찬성 여론과 비등비등해졌다고 할 정도 그러니까 급속히 여론이. 올라갔고 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련돼 있는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되는 네. 그런 바다에 살고 있는 뭐 중국, 뭐 아까 홍콩도 말씀하셨고 마카오 뭐 등등 해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고 태평양 도서국도 반대하고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본에서도 여론이 심상치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일본 뭐 이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렇게 안전하고 깨끗하고 그러면 일본 내에서 쓰면 되지. 그걸 굳이 돈 들여서 방류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봐라 네. 이제 사고가 있었지만 10년 지나서 이렇게 처리가 되고 깨끗하게 되지 않느냐 이걸 보여줘서 원전에 대한 우려 이걸 좀 없애고 네. 원전을 계속해서 지어가겠다. 이른바 원전과 관련된 생태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그러면 그렇게 발전되면은 누가 또 이익을 얻고 누구한테 이 돈이 쏠려 가는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른바 이제 원전 마피아, 원전 관계된 사업과 연관돼 있는 국제적인 이런 이익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원전 이런 것들을 장려하고 하려면은 네. 사고가 났을 때 오염수 처리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방안의 길을 열어놔야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지금 네. 활성화하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결국에는 원전이 네. 안전하게 저희 네. 그래도 후쿠시마 사고 원전 사고를 아예 이제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네. 만드는 네. 그런 효과. 괜찮네. 네.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것은 사실은 네. 과학 하고 있는데 사실은 과학은 대단히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 예를 든다면은 베트남전 때 그때 썼던 살충제, 네, 고엽제. 고엽제 그것이 그 당시에는 사실 우리 아군들, 우리 군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썼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밀림지대이기 때문에 네. 그 밀림지대에서는 게릴라들이 와도 잡기가 어렵잖아요. 네. 주변을 완전히 허벌판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베트콩들이 오더라도 네. 잡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살충제, 고엽제를 쓴 것이고 그때는 인체에 그 나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 우리 국군을 지키기 위해서 미군도 마찬가지. 미군을 미군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쓴 것인데 나중에 보니까 고엽제로 시름시름 문제가 생겼잖아요. 사실 고엽제인지 모르고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신 분도 많아요. 예. 고엽제의 문제라는 걸 밝혀진 게 훨씬 후죠. 네. 과학의 영역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과학은 늘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 밝혀지지 네. 않는 것들이 나중에 지나면 너무 많은 거잖아요. 네. 방사능이 그러합니다. 방사능 지금 뭐 핵종 여러 가지 분석하지만은 네. 이것이 인체에 축적이 됐을 때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한 현재 과학 수준과 미래 과학 수준은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을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과학. 방사능 자체는 예를 들어 핵탄이 떨어지면은 가장 그 위험한 것이 방사능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열로 사상자를 많이 내게 순간적으로 엄청난 열이 나니까 맞습니다. 그다음 폭풍 바람 네. 순간적으로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폭풍으로도 영향을 받지만은 그것은 순간적으로 받고 사상자가 나버려요. 폭풍이나 열은. 네. 근데 방사능은 오래 가거든요. 왜냐 픽폭이 되면은 방사능이 왜 그렇게 힘든 하고 무서운가 하면은 네. 우리가 방사능 내에는 특히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이 감마선이에요. 감마선. 감마선. 네, 예.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지 않습니까? 네. 이 방선들이 많은데 엑스레이는 우리 살은 투과하되 뼈는 투과를 못 해요. 그래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뼈만 뼈만 항상 보이죠. 나오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을 투과할 때 사실은 세포들이 일부 손상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도 여러 번 찍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 또 약간 픽폭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방사능 중에서 감마선은 뼈까지 다 뚫어 버리는 거죠. 벽도 뚫어 버리는 겁니다. 네. 그럼 뼈까지 뚫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뼈에도 뼈가 영향을 손상이 되고 그렇죠. 세포 분열이든 다 이상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사능에 쬐이게 되면은 특히 임신부라든가 유아들은 더 피해가 커요. 왜 네. 임신부들이 태아가 크는 가운데서 세포에 손상이 되면 기형아가 태어나는 거고 네. 어린 애들은 세포가 커가고 또 분열이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형이 생길 수가 있고 네. 고통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향들이 그 방사능이 이것은 밖에서 핵탄이 터지면 피폭되지만은 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 있는 방사능은 내부에 축적되잖아요. 축적이 되죠. 축적되면 내부에서부터 이렇게 방사능에 대해서 네. 피해가 생기잖아요. 그런 연구들이 아직도 저는 초보 수준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든 핵탄은 막아내야 되는 것이고 네. 또 여러 가지 방사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이걸 현재 과학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되고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방류해서 세계 바다를 오염시키고 이것이 한 달 동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오염수 네. 가지고 한다면 30년이 걸리는 거고 네. 지금도 계속 오염수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후쿠시마 발전소에서는. 그러니까 향후 한 60년 최소한 계속 바다에
버려야 되는데 네. 그 영향에 대한 미래 30년, 60년의 피해 현황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 거죠.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방류한다고 하고 수용할 수도 있다는 네, 그로시 사무총장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 뭐 수조물 마시는 분도 계셨지만, 네, 근데 이 사실 일본이 러시아에서 그 소련에 이 핵 폐기물 이거 투기에 엄청난 반발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국제사회에 들고 가가지고 그게 이제 네. 런던 협약, 런던 네. 의정서까지 만들어져서 이 폐기물의 해양 투기가 금지돼 있는 상황인데 아, 그렇죠. 핵 폐기물을 버리겠다고 하니까 네. 이게 좀 너무나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건 방류하지 말고 네, 일본 내에 보관을 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다른 방법으로 일단을 하고 네, 나중에 과학이 더 발전하면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택해야 되는 것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수산물 금지 이거는 네. 계속해서 우리 정부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네. 이 안심할 수 있을 때 그거는 제기하는 거지.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은 별개다. 네. 이런 주장 계속 펼치고 있고 안심하셔라. 국민들께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사실 수산물 우리 수입 금지할 명분이 사실은 점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없다 하잖아요. 바다를 오염 안 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이제 계획대로 하면은 괜찮다 이거죠.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없다. 네.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는다.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바다에서 생산되는 그 생선 네. 그런 물고기들. 물고기들은 오염됐다 이렇게 얘기할 명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다가 깨끗한데 깨끗한 데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왜 오염되느냐 그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네.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진 겁니다. 실제 이 환경이 깨끗하기 때문에 거기 살고 있는 생물도 네. 괜찮다라는 논리를 일본이 들고 나올 것이다. 예, 그로시 총장도 네.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한국 방문했을 때 일부 기자들하고 인터뷰한 내용에 그런 내용은 있어요. 네. 계획된 원전 사고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이 오염되는 일은 없다. 왜 깨끗하니까. 일본의 방류 때문에 예. 수산물이 오염됐다는 주장은 네. 과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방류가 예. 문제 없고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그 바다에서 자라는 생선들은 문제가 오염이 안 된다는 거고 생선이 오염이 됐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IAEA 사무총장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지 않으면은 이거 명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한 1, 2년 내에 후쿠시마 오염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도 수입을 금지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일본이 예를 들어서 네, 네. 제소해버리면은 WTO에 WTO에 제소하고 하면은 국제해양법 재판소라든가 이런 데서 네. 그동안 우리나라에 손을 들어준 게 사실이거든요. 아하. 1차 때는 우리의 손을 안 들어줬는데 2차 때 손을 들어줬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그 기준치가 다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명분이 있었으니까. 예, 오염됐을 근데 것이다. 지금은 이제 오염이 안 됐다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 정부가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 실제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명분이 사라진다. 이제 자꾸 윤석열 걱정이네요. 정부는 이거와 이건 별개다라는 네, 거 네, 그런 얘기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별개가 될 수가 없는 사항인데 네. 별개라고 얘기하니까 손바닥으로 네. 하늘을 가리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자, 후쿠시마 오염수 이제 방류 문제, 핵폐수. 뭐 정부는 핵폐수 용어 쓰지 말라고도 그러더라고요. 네. 처리수로 쓰는 건 맞다. 핵폐수는 안 된다. 핵폐수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용어다. 글쎄요, 폐기물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알프스에서 모든 게 다 걸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방사성 물질이 들어가 있는 폐기물, 핵폐수 맞는데 그걸 또 정부가 못 쓰게 하는 네. 이런 상황, 쓰면 안 된다는 이런 상황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짚어보고요.